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벌 개혁을 외치던 김상조 위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요. 재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기업도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창원의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과징금 부과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기까지도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갑질 기업 너 떨고 있니? 입니다. 요즘 제목이 좀 순화가 됐습니다. 네.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사실은 갑질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거든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부영그룹에 이어서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위아 공정위의 두 번째 타겟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고요.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 기계 사업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경남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지역의 대기업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검찰 고발까지 당해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낙찰가 후려치기죠. 예. 그러니까 낙찰가 후려치기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이제 결정한 것인데요. 또 수급업자에게 그 클레임을 전가한 것이죠. 예컨대 이제 37억 8천만 원 중에 5억 1천만 원을 하도급 회사들에게 부담하게 이렇게 한 것이죠. 물론 갑질이 나쁘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예전보다 징계 수위가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추징금이 3억 6,100만 원인데요. 하도급법 위반의 최대 한도인 3배를 적용한 것이죠. 피해 수급 사업자 수가 45개나 되고 또 모두 영세업자인 점과 또 법 위반한 기간이 길었던 점도 반영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중이 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죠. 또 있죠.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일본과 독일계 베어링 제조사 4곳도 무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납품가를 담합했죠. 담합해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과징금 2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4개 업체 중에서요. 독일계 셰플러 코리아 그리고 일본계 그 한국 NSK 이것이 공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나쁜 기업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전성시대가 아니고 예. 네. 순환시대. 순환시대. 전성시대, 수단시대입니다. 네. 이거 아시죠? 호식이 치킨 또 회장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두 마리 치킨 그 회장님의 또 직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우리 고향 경남 신주에 또 비롯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미스터 피자. MP그룹, 그렇죠. 미스터 피자의 정호연 미스터 피자 회장이 고향이 경남 신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갑질의 종합 세트를 보여줬죠. 치즈 강매 하셨고, 그다음에 광고 떠넘기기 하셨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복 영업. 네. 이게 가장 큰 이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질이 나빴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죠. 네, 사실 이제 뭐 사과도 하셨지만 구속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뭐 쪼꼼수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이제 곱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갑질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겠다는 게 바로 검찰과 공정위의 강한 의지인데요. 여론은 일단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규제가 지나친 거 아니냐, 요즘은 풀어주는 추세인데라는 입장도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은 반드시 이번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추진을 하다 보면 자칫 대규모 유통업체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경제 활동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두 번째,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그동안 갑질을 해서 통해서 시해부되어 오던 이윤, 이 이윤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저 갑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죠. 예, 우리 소비자한테 와닿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네요. 네네. 지금 우리 한국당 천연기 의원이 말씀하신 바로 저 대목, 즉 경제활동이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윤이 감소가 되면서 소비자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우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계속 손방망이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의 한계치에 왔다. 네.
이런 행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 작년부터 예를 들면 신고된 건수나 그다음에 그 처분된 건수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정위 갑질 거래로 처분한 건수를 보면 작년에 상반기에 4건, 작년 총 12건 중에 상반기 4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올 상반기만 15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만 비교해도 4배 수준이 증가가 된 거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공정거래 조정을 신청한 건수, 그러니까 신청한 거죠. 이건 처분이 아니고 그것만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즉 대선까지만 해도 벌써 280건이에요. 이것은 작년 동기 1월부터 5월보다 약 한 228%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렇고요. 조정 건수는 58%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이 갑질 거래 건수가 급격히 증가가 되는데 이것이 그 기업과 사업주 간의 분쟁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역할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갑질 기업이 떨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정부의 이 엄정한 대처에 이 갑질 기업들이 떨고 있다라는 걸 보면 참 영원한 갑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갑질 기업의 행포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기업을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맞아요. 중소기업, 공정거래를 그다음에 또 하는 기업과 또 프랜차이즈, 이 대리점과의 관계, 그동안 있었던 이 불합리한 관계를 이 비정상을 지난 정권에서 썼던 말이긴 한데요.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사실 재벌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현내지 못한 과제거든요. 이 갑질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기가 힘들다면 어쨌든 상대적인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만큼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그러게요. 그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령, 그러니까 제도 개선일 텐데요. 그 제도 개선에는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개정한다거나 내지는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지금 발의된 법령이 2가지가 있는데요. 호식이 배상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법령입니다. 즉 가맹 본부나 경영진이 이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가맹 업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럼요. 예. 예를 들면 호식이 2마리 치킨 이 프랜차이즈 회장이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덕에 아무 잘못이 없는 가맹점인 경우에는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그저 감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약자인 이 가맹점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이 호식이 배상법입니다. 네. 그 현재 발의 중에 있고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프랜차이즈가 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고발을 하고 나서가 무서운 거죠. 보복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그냥 억울함을 감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맹점 사업주의 이 보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보복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예, 그래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업주의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 차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야말로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 법과 제도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찾아야겠지만 저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법과 제도 있는 법과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입찰 제도를 악용하면 건설 입찰 단합도 있죠. 네. 과징과 관련돼 줘야 되는 제도, 그다음에 불합리한 공정 관련된 행태들 개선하기 위한 신규에 대한 제도 개선 시행,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의 거 찾는 것보다 더욱더 본질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법과제도 이외에 또 필요한 것들을 보면, 근데 우리가 갑을 관계라는 게 우리가 하다못해 계약을 할 때도 늘 갑과 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갑을 관계는 피할 수는 없어요. 네.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문제는 이제 갑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제 을에 대우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있게 되는 주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내가 항상 갑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을 때 이게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네.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런 인식을 좀, 이런 환경을 좀 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갑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갑도 되고 을도 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갑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서로가 이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제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도 갑이 아닌데. 백화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가시잖아요. 아. 그럼 직원들한테는 갑이 되시는 거잖아요. 갑이지만 부분도 있고, 갑질을 안 그리고, 하시니까. 예, 그게 갑질을 중요한 안 거군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의식하지 않는 거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보다는 갑이 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고 늘 사람은 갑도 되고 을도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늘 갑이다라고 항상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기업인들의 의식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인들이 상도덕에 입각을 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업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정부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서 이런 뭐 저 건전한 사고를 가져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좀 동참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기업인들을 좀 존중하고 뭐 우대하는 사회 풍토 이런 걸 조성하고 기업은 뭐 기업위원을 창출하고 그거를 또 소비자에게 사회 환원을 시키고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갑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네. 저는 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상생의 길,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거의 3개 아닌가요? 제가 보면 돈, 네. 그다음 외모, 그리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적, 학벌 내지는 성적이라고 얘기한 이 3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화시키는 이 사회적 분위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의 교육, 그래서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사회로 좀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갑과 을은 존재하지만 서열 중심으로 오는 갑질 이런 건 좀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뭐 결코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경제 주체의 살 길을 터주고 또 내가 질 수 있는 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런 사회가 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4분의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결과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땀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가 차별 없이 공공재를 누리고 또 고질적인 갑과 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 어쩌면 이 기적이 와야만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불가능하다 싶은 변화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우리 사회인 엄청난 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논의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가는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